안녕하십니까. 캠핑의 맛입니다. 제가 드디어 차를 하나 새로 바꿨습니다. 르노 삼성의 마스터 밴 라지 사이즈로 차를 바꿨어요. 이제 기존에 타던 라보에서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르노 마스터 밴 라지로 바꾸니까 말이죠. 정말 차가 크고 마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비유하면 저글링에서 울트라 리스크를 모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차가 상당히 큽니다. 새로 산 저의 아름다운 이 캠핑카 이 르노 마스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르노 마스터 밴 라지형, 전장 5575mm, 전폭 2075mm, 전고 2500mm, 적재함 크기 전장 3015mm, 전폭 1705mm, 전고 1940mm. 한마디로 정말 길고 넓고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299cc의 디젤 직분사의 터보 엔진을 장착하였고 150마력의 39.3토크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연비는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10.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윈 터보라 힘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앞으로 쭉쭉 잘 치고 나갑니다. 2020년 모델 이후는 오토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전 모델은 수동 6단 기어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이 3천만원이고 라지 모델은 3,4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또 봐야죠. 이 실내가 좀 약간 올드 클래식카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실내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차가 갖고 있는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여기가 지금 딱 의자에 앉았을 때거든요. 자, 이 개방감입니다. 개방감. 전방이 쫙 잘 보이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이면은 위아래 사이드 미러가 나뉘어져 있는데 위쪽은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 요 아래쪽이 광각 사이드 미러라서 이 사각 지역을 다 완화시켜 줍니다. 사이드 밀러를 이렇게 이걸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어도 접을 수가 없어요. 수동으로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보세요. 이거는 수동 접이식입니다.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옛날 감성 아주 괜찮죠? 클래식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차체 이 운전석이 높다는 거는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거고 앞에 차량 교통 상황을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스무스하게 앞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차선 변경해서 왼쪽으로 가야지, 이런 방어 운전 및 좀 스무스한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차 안이 상당히 넓고 높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해요. 이렇게 키 큰 친구들도 구부정하게 골룸처럼 앉아있지 않아도 돼요. 아주 매우 광활하다. 이런 수납 공간, 오버헤드에 이런 콘솔 같은 수납 공간이 잘 돼 있어요. 이 비상등이 천장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이쯤에 있어서 바로바로 눌러줘야 되는데 급할 때 여기에 있어서 요거를 이제 손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차에는 기특하게도 이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이 실내의 공기를 아주 쾌적하게 이 친구가 이렇게 공기정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귀엽죠? 운전석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종이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하고, 또 여기도 컵홀더가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여기 하단에도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센터 페시아 위쪽에도 이런 식으로
곳곳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많이 구비해 놨어요. 뭐 여기 조수석에도 이런 컵홀더랑 여기도 이런 컵홀더가 있고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알고 있어. 카드가 없습니다. 안전띠는 자, 버튼식이 아니라 올드 클래식처럼 키를 돌리는 형태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 자체가 상당히 올드하죠. 완전 클래식카. 이게 2019년형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옛날 차 그대로 상용차의 그 모습이죠. 2020년형 이후에는 이게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세련미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 옛날에 이제 포터라든가 이제 트럭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버튼식이에요. 이런 돌돌이형. 돌려서 이렇게 맞추는 건데 완전 또 옛날 하죠. 감성 자체가. 그리고 이런 송풍구도 보면 이게 번데기 주름이죠. 뭐 풍뎅이 등껍다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 자체가 약간 올드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나마 이 디지털적인 부분, 요 액정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는 게 그나마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감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스탑앤고라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켜놓고 다니게 되면 이거를 작동하게 되면 차를 중간에 한번 이제 내렸다가 다시 탈 때 시동이 알아서 꺼지고 다시 켜집니다. 클러치만 눌러도. 그래서 기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에코 모드를 켜면 이제 연비가 더 향상되는 게 있어요. 6단 미션이에요. 6단 기아고 기아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빠꾸 이제 뒤로 갈 때 요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1단이랑 1단보다 더 왼쪽으로 요거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기아를 들어가면 이게 이제 빠꾸가 됩니다. 지금 르노 마스터 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클러치의 위치가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어요. 살짝 왼쪽으로 가 있고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익숙지가 않았어요. 제가 차를 몇 번 몰아봤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둬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가운데쯤에 있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발을 편안하게 대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좀 이렇게 하나 요 계단이 있어서 좀 스무스합니다. 그건 장점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잡을 데가 없어요. 원래 여기 손잡이가 하나 있잖아요. 없어요. 핸들 잡고 올라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타야 됩니다. 뭐 올라가기는 상당히 편한데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불편한 건 못 느끼겠어요. 여기 없다는 거, 손잡이가. 조수석도 없습니다. 내릴 때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착 아주 스피드하게 올라가기도 편하고 뭐 내려올 때도 뭐 크게 관절에 무리를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와우. 이제 여기가 르노 마스터 벤 라지 사이즈의 적재함입니다. 이 적재함은 말이죠, 앞에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광활함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키가 닿지 않아요. 높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를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샀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차를 사용하시던 분이 이 양쪽 벽면에 이 타일, 타공벽을 시공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공벽이 어떤 물건들을 걸어 놓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수납하기에 사이드 이 용도로서 상당히 편리해요. 이것도 역시 그 먼저 차주분께서 자신의 공구함이라든가 어떤 도구들을 이 수납하기 위해서 썼던 공간이에요. 저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작업하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수납 거치대 이런 것도 하나 설치하는데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조명 작업까지도 잘 돼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켜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사실 제가 차를 사려고 알아보면서 이제 부가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차의 옵션 외에도 이렇게 조명 하나 설치하는 것도 거의 돈 100만 원 들어갑니다. 뭐 물론 제가 손기술이 좋아서 제가 설치하면 돈이 안 들어가지만 외부 업체에 맡기면 거의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깨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짐들을 실을 때 쓰는 바인데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게 다 작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화물 짐칸 밴으로서 다 갖춘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바를 이용해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막 움직이지 않게. 지금 이 하단 부분을 피스로 박았네. 이게 원래 보면은 이렇게 한 5T짜리인가요? 한 5T 정도 되는 10T인가? 한 요 정도가 원래는 그냥 달랑달랑 떠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합판으로 하부 작업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 홈이 보이시죠? 이 홈들 여기에 철봉 같은 거를 껴서 격봉을 세워서 다른 짐이 흔들리지 않게 저 천장과 같이 이어주는 겁니다. 저게 이게 하부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요게 아래에도 낄 수 있게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부 작업까지 다 됐고, 원래 이 아래에다가 좀 단열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뭐 괜찮아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것도 원래 그냥 바퀴 모양 그대로 흉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작업한 거예요. 이게 카바를 씌운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이런 거리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캠핑 하면서 여러 가지 짐들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고 수납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애초에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는 다 돼 있죠. 금전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0만 원 가량을 제가 세이브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도구들, 이제 전기 도구들, 그런 용품들을 이제 걸어 놓을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캠핑 용품을 다 걸어 놓을 거예요. 아주 매력적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수납이 가능하죠. 지금 약간 좀 먼지로 더럽긴 하지만, 그리고 차 운행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 올려서 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누우면 이 아랫부분에 락이 걸려 있어요. 살짝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잘 만들었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잘 이용을 해도 웬만한 캠핑 짐들은 제가 다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거의 뭐 텐트 캠핑이면 텐트 캠핑, 차박이면 차박, 뭐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차를 이쁘게 꾸밀 생각이고, 그럴 용도로 이걸 샀습니다.
좋죠. 이런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이 안쪽이 수납으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안쪽을 수납을 해서 이 캠핑 용품 같은 경우들을 이 안쪽에다가 쭉 다 밀어놓으면 아주 나이스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이미 전에 차주분이 다 세팅을 해 놓으셔가지고 사실 뭐 저는 혜택을 좀 보는 거죠. 이거를 제가 제 돈 주고 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차 가격도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원래는 2020년식을 살려고 했었는데 이 벽면을 꾸며놓은 걸 보고서 바로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를 판매한 딜러가 제가 또 아끼는 쿨피스 동생의 한 달이 아는 사이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또 이 연이 닿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또 이게 쿨피스 동생 아는 형님. 네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아 저요? 네. 아 저는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네 유튜브 슬기로운 딜러 생활이라고 그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광민 딜러라고 합니다. 아, 예. 제가 말이죠. 우리 저기 쿨피스 아는 지인분한테 제가 원하던 차를 또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왔고, 네. 또 차 문의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제일 싼 건 아니에요. 알아볼 만큼 알아보시고 한번 문의해보고 비교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는 사이죠. 한 달이가 아니라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또 중고차는 또 믿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한 차 사고 그러면 또 사고 터지면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가자마자 바로 즉시 계약했습니다. 현금 그냥 팍팍 현금 박치 그냥 쐈어요. 역시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적재함 역시 상당히 광활합니다. 저 끝에서 여기까지가 2.7m 정도 됩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한 2.7m 정도가 돼요. 상당히 광활합니다. 저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스윙도어라고 하죠. 양문. 지금 딱 90도로 직각으로 섰죠. 자, 이제 이게 270도까지 열립니다. 270도까지 열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강력한 이 자석이 있어서 문과 문 사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270도까지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 친구가 뽀뽀를 해서 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이거는 자석 형태이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이 자석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0도로 쓰는 게 낫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택배 짐을 옮길 때, 간단한 짐을 옮길 때만 이렇게 쓰지, 뭐 저희처럼 이렇게 캠핑을 자주 가는 분들은 이거 함부로 썼다가 아시잖아요. 강바람, 바닷바람, 센 거, 바람 왔다가 싹, 내가 여기 서 있어, 요러고 서 있는데 바람 불어서 딱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깐따삐아 갑니다. 지금 이 문도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박을 했을 때 여기서 뭐 주차가 이 횡형이라든가 이렇게 옆으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요리하고 음식 해먹고 하면 딱이거든요. 이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가 창문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이 옆문과 이 뒷문을 열어두면 이 계곡 같은, 여름에 계곡 같은 데에서 시원한 바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는 맥스팬도 안 달 거예요. 여름이면 계곡 가서 그늘 아래 주차해놓고 충분히 즐기고, 이 옆문과 뒷문 개방만 해도 추워요. 이불 덮어야 돼. 이게 옆문입니다. 옆문이고, 여기가 뒷문이에요. 옆이든 뒤든 엄청나게 문이 커서 어느 쪽 방향으로 즐겨도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제가 구매한 이 차가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르노마스터의 단점, 일단은 수동 기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수동기아 조작을 할 줄 알아야 이 차를 몰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르노 마스터의 단점 두 번째, 이 폭이 다른 큰 그랜드 스타렉스라든가 카니발 기준으로 한 15cm에서 20cm가 좀 더 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좀 좁은 길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타기에는 수월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그냥 0.5mm 회를 뜨듯이 가야 되는 아주 좁은 길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위험해요. 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자분이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제약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2.5m입니다. 2.5m.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2.3m짜리, 2m짜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차가 너무 높아서 주차장을 이용 못한다. 지하 주차장. 요새는 다 2.3m 이하로 만드는 추세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거는 스탠다드 모델, 그 다음 제가 산 라지 모델 둘 다 못 들어가요. 스탠다드형 모델도 2.3m 5mm가 나옵니다. 높이가. 그래서 진짜 살금살금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 라지 모델 둘 다 지하 주차장 이용은 안 된다. 그게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 차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차는 사실 꾸미기 나름이고 끌기 나름이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 것이고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를 일상의 데일리카로도 쓰면서 그 다음에 캠핑카, 이 차박 이런 다방면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르노 마스터 밴 라지 사이즈를 정말 이쁘게 꾸며서 앞으로 캠핑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겁니다. 요즘 시국에 차를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번뇌가 있었는데 잘 쓰면은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안전운전하고 이제 또 즐겁게 이제 캠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